오늘은 제가 칠판에서 전부터 깔짝깔짝 제가 얘기했었는데, 카니발 요번에 새로 나온 하이브리드 차량 리뷰를 하면서 제가 카니발 DCT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댓글창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노사장 차도 좆도 모른다, 카니발은 오토미션이다, 어쩌고 저쩌고, 카니발은 카다로그에 6AT라고 돼 있는데 너는 이런 기본조차도 모르냐, 어쩌냐 저쩌냐 그러는데, 제가 과거에 동작에 있을 때니까 2019년 18년 이때였는데, 19년이겠구나. 2019년 2020년 이때에 그때 당시에 현대가 DM8 소나타인가? 거기에 0.6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올 때 걔네가 미션을 막 홍보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장점 등을 막 나열하면서, 근데 이때 현대는 주도적으로 크게 홍보하는 걸 저는 못 봤고, 현대자동차의 병렬식 하이브리드의 미션과 시스템을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뭐 기억이 다른 유튜버를 많이 본 거를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무트라인의 윤성노가 이거를 엄청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정확한 워딩, 뭐 단어가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토요타도 완성하지 못한 병렬식 클러치 미션을 현대가 완성시켰다 라고 하면서, 뭐 그 미션이 엄청 좋다, 뭐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병렬식이 뭐 지구 최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리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반박 영상을 올렸죠. 토요타는 현대가 완성한 병렬식 하이브리드를 완성할 필요가 없다, 윤석노야. 왜냐, 토요타는 직병렬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현대가 쓰는 병렬식을 완성할 필요가 없다. 병렬보다 월등히 뛰어난 직병렬을 이미 23년 전에 완성해서 전 세계에 특허를 갖고 있고 쓰고 있는데, 그런 토요타가 못한다고 병렬식을 만드냐. 너는 좀 알고 리뷰를 해라. 왜 이렇게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현대가 쓰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클러치 타입의 미션이 좋지 않음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왜 안 좋은지를.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카니발 1.6 터보 하이브리드에 DCT 미션이 들어간다 했더니 사람들이, 노사장 차 좆도 모른다, 재원에 6단 오토라고 돼 있는데 오토 미션 아니냐, 컨버터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카톡으로 막 장문에 뭘 보내면서 그렇게 모르면서 왜 리뷰를 하냐 등등 하면서 6단 오토다 어쩌다 그러는데, 현대 기아가 말하는 6AT라는 말은 6단으로 자동으로 변속하니까 오토 트랜스미션의 약자로 6AT, 또는 현대가 정말 의도적으로 자기네가 클러치 미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물 좀 마실게요, 오토 미션이라고 표시를 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이건 의선형이 직접 입장 표면을 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반 사람들은 6AT로 돼 있으니까 오토 미션, 오토 컨버터 미션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이거예요. 현대 기아가 쓰고 있는 미션이 이건데, 6단 오토 미션이 이건데, 여기다가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이 자리. 토크 컨버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오일이 이렇게 밀어주면 반대쪽에 터빈이 돌아서 동력이 전달되는 거를 오토 컨버터라고, 토크 컨버터라고 하는데, 요 자리에 원래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모터가 어시스트 종료, 요거 코일 감아놓은 거, 요거 모터예요. 요게 이렇게 돌아서, 요거 코일 보이죠? 얘가 돌아서, 전기가 흐르면 얘가 돌아서 힘을 미션 쪽에다가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엔진이 돌지 않아도 모터가 돌아서 힘을 밀어주는 건데, 이 모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토크 컨버터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토크 컨버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판 클러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다판 클러치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내가 DCT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클러치라고 얘기하지 왜 DCT라고 얘기하냐? DCT가 뭐의 약자예요?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인가요? 근데 대부분은 멀티 클러치,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면 다 DCT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야, 네가 DCT라고 했으면 더블 클러치, 클러치팩 두 개잖아. 그러면 DCT 아니에요? 클러치팩 두 개 있잖아. 더블 클러치라고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잖아. 이 씨발. 어? 아 진짜 씨발 여기 절로 나와 이 개놈 새끼들 아주 그냥 지들이 모르면서 똑바로 얘기해주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씨발 진짜 욕이 막 나올라 그러네 이 님이 아주 그냥 야 맞잖아 클러치팩 두 개 들어갔잖아 이 씨발 확 그냥.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당시에 무트란 윤석노가 이 미션을 그렇게 칭찬을 하고 도요타가 완성 못한 걸 현대가 완성했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왜 반박을 하고 깠냐면 자 토크 컨버터는 유체의 흐름에 의해서 동력이 전달되고 이 유체의 흐름이 일정 속도가 돼서 완벽하게 회전비가 맞으면 안쪽에 있는 락업 클러치가 붙으면서 동력이 완벽하게 100% 전달이 되는데 유체가 바람개비 터빈이 돌아서 유체를 밀어서 반대쪽 터빈이 돌기 때문에 어디가 마모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클러치는 클러치가 붙고 떨어지면서 클러치가 스베 미끄러지면서 슬립 현상을 허용해 주면서 동력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클러치가 마모가 되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 클러치 팩을 쓰게 되면 클러치가 나중에 다 닳았을 때 이 클러치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미션은 클러치를 교체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왜? 모터가 있고 막 하기 때문에 이걸 뜯고 뭐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공임이라든가 부품값이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요게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미션 안에 들어가는 멀티 다판 클러치가 마모됐을 때 생기는 고장 진단 내용이에요. 뭐라고 뜨냐면 HCU 하이브리드 제어 P1744 고장 코드 1744 변속기 엔진 클러치 시스템 성능 이상이라고 떠요. 그래서 이게 뜨면 동력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슬립이 많이 나고 엔진 RPM이 올라가도 차가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뜨면서 연비가 이제 사람들이 나는 옛날 거 HG 그랜저 하이브리드 아직 잘 타고 다니는데 자 가만 보면 연비가 많이 떨어지거나 급가속 같은 거 할 때 스배가 좀 나면서 동력 전달이 확 힘있게 가지 않을 때 이 클러치가 이제 마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차가 그렇진 않는데 하이브리드에서 이 클러치를 가운데다 놓고 모터를 감아가지고 미션을 세팅을 하면 명확하게 내구성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내구성이 운전의 패턴에 따라서 쭉 오랫동안 유지되는 차량들도 있고 운전의 패턴, 운전 습관의 패턴에 따라서 급격하게 내구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클러치 팩을 교환하게 되면 수리비나 수리 기간이 많이 나오고 이 클러치 팩을 교환한 후에 다시 정상적인 세팅 값을 잡는데도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현재 이 미션의 이 하이브리드 미션의 내구성이 너무나 열악하냐? 그건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이 차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동안은 중량이 덜 나가는 세단들의 이 미션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클러치가 부담을 덜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소렌토니, 산타페니, 카니발이니 이런 중량급 차들이 하이브리드를 쓰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는 이 문제점이 빨리 도래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카니발 하부, 소렌토 하부, 산타페 하부 등은 아마도 이 클러치 팩의 마모율, 그래서 이런 고장 코드가 빨리 뜰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현대 기아의
이 하이브리드 미션을 걱정을 했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중량급이 아닌 세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덜 터졌는데 최근에 일본 차들 중에 닛산이나 뭐 이런 차들 중에 중량급의 차들에서 요게 나가면 걔네들은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넘나 봐요. 이 미션에 대한 수리비가. 그래서 수리를 포기하는 차들이 속속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러면 노사장님 그 혼다 차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혼다는 기존에 팔았던 지금 2023년 이전까지는 얘네는 직렬 우선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는 클러치 팩이 붙어서 동력을 직접 전달하기 전에는 클러치 팩을 붙지 않고 바로 엔진의 출력이 발전기를 돌려버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혼다가 썼던 CRV나 그 다음에 어코드나 이런 차에 들어갔던 혼다도 사실 클러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혼다가 쓰는 클러치 팩은 자주 안 붙어요. 대부분은 바로 엔진에서 쭉 관통을 해가지고 끝에 있는 발전기를 먼저 돌려서 발전기가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서 전기로 가다가 일정한 속도에서 완벽하게 연료 소비가 적다라고 판단됐을 때만 클러치가 붙기 때문에 혼다가 기존에 썼던 직렬 우선식의 하이브리드는 클러치 팩의 손상률이 되게 적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혼다들은 병렬 우선식을 약간 앞세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혼다는 만약에 미션의 클러치 팩이 보강이 되거나 프로그램 로직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으면 지금 나오는 혼다들의 하이브리드의 미션은 내구성에 분명히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죠. 근데 닛산이 그동안 썼던 걔네들이 뭐 미션이 CVT나 어쩌나 뭐라 하는데 실제로 CVT처럼 벨트나 체인을 거는 방식은 좀에 없어요. 지금 토요타나 렉서스가 쓰고 있는 이 CVT라는 말은 뭐냐면 얘네는 여기에 있는 이 유성기어 세트, 여기 있는 유성기어 세트, 요건 유성기어가 아닌데 여기 있는 유성기어 세트 하나에 전기 모터를 맞물려 갖고 변속을 하는 거라서 하이브리드 미션 중에 토요타와 렉서스는 내구성이 거의 무제한이라고 봐도 돼요. 걔네는 벨트나 체인을 거는 방식도 아니고 클러치가 들어가는 방식도 아니에요. 그냥 유성기어에 전기 모터를 옆에다가 묶어가지고 쓰는 방식이라서 렉서스와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미션은 말은 ECVT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성기어 세트 한 개의 세트와 모터를 묶어서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걔네는 내구성이 엄청 좋아요. 대신에 운전의 재미가 좀 덜하죠. 자,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산타페, 그 다음에 소렌토, 그 다음에 카니발 이런 중량급의 차들의 이 하이브리드 미션 지금 기존에 있었던 세단들도 이 미션에서 클러치 팩의 손상으로 고장으로 입고되는 차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이게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터지는 거라서 무상 수리가 안 돼요. 대부분은 차주들이 유상 수리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소렌토나 산타페나 카니발의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저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노 사장이 그때 말했던 1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어떤 거냐 근데 1세대 마일드 하브는 미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네는 마일드 하브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터네이터 제네라다의 뒷부분에 조그만 에코 모터가 붙어서 얘가 출발할 때든 뭐 시동 걸 때든 뭐든 이 알터네이터가 어시스트를 해주는 거라서 엔진이나 미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노 사장이 이제 하이브리드 주는데 노 사장은 최근에 2세대 마일드 하브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2세대 마일드 하브가 이 미션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노 사장은 늘 그렇듯 2세대 마일드 하브를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혼다의 직렬 우선식 하이브리드를 제가 칭찬을 했어요. 혼다의. 그 다음에 도요타의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PSD가 들어간 이 미션을 칭찬을 했어요. 자, 노 사장이 그동안 칭찬했던 2세대 마일드하브 직렬 우선식의 혼다의 직렬 우선식 직병렬 하이브리드, 토요타 렉서스의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가 들어간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노 사장이 좋아하고 칭찬을 했던 거예요. 구동 시스템이 하드웨어적으로 안정적인 포맷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 사장이 좋아했고 주행 느낌이 좋았고 효율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노 사장이 이 세 개의 미션을 좋아했던 거예요. 아직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노 사장이 플러그인 하부 별로 안 좋다 그러죠. BMW의 5 시리즈 플러그인 하부도 노 사장이 많이 깠어요. 별로 좋게 칭찬을 안 하죠. 자, 그리고 1세대 마일드 하부 별로 안 좋다고 노 사장이 깠어요. 왜 깠겠어요? 1세대 마일드 하부는 시동이 살아날 때 불쾌한 느낌도 오고 효율이 그닥 높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가 노 사장이 좋아하지 않냐? 일단 차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주행성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고, 얘는 오리지널 클러치예요. 오리지널 클러치가 들어가고 클러치 뒤에 유선기어 세트를 하나를 묶습니다. 그래서 클러치 팩을 2개를 쓰지 않고 클러치 팩 하나에 유선기어 세트 하나를 같이 묶어서 바깥에다 큰 모터를 달아요. 왜? 플러그인 하부는 모터로 가는 주행거리가 꽤 길고 속도도 높기 때문에 모터가 되게 커요. 그리고 나서 뒤에 유선기어 세트를 맞물리는데,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도 이 클러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엄청난 수리비가 나올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후륜 베이스의 미션이기 때문에 이걸 뜯어서 수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최소 수리비가 아마 2,000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노 사장이 칭찬했던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오리지널 ZF 미션은 어떻게 돼 있냐? 앞쪽에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그렇게 크지 않죠. 마일드 하부니까 얘가 시동도 걸어주고 달릴 때 힘이 필요할 때 얘가 모터가 붙어서 출력도 어시스트 해주는데, 뒤에 클러치 팩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완벽하게 동력을 붙일 때는 클러치 팩이 붙는데, 실질적으로 엔진에서 미션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엔진의 힘은 토크 컨버터, 요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여기 보면 1번은 엘렉트릭 모터, 요거 이제 마일드 하부 출력이 작은 모터가 앞에 붙어 있고요. 2번 하이드롤릭 토크 컨버터 위드 락업 클러치 세트가 여기 딱 2번에 들어가고, 3번은 A 스피드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라고 8단 오토미션의 유선기어 세트가 들어가요. 노 사장이 늘 BMW에서 칭찬하는 ZF의 마일드 하부 미션이 이거예요. 얘가 연비도 잘 나오고 부드럽고 변속 충격도 없으면서 고장률도 안 나게끔 정말 잘 만들어진 미션이에요. 그래서 노 사장이 맨날 마일드 하부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변속을 할 때 낮은 출력으로 움직일 때도 변속 충격이 별로 없다. 왜? 보통 우리가 살살 달릴 때 왜 1단, 2단, 3단 벤츠나 이전에 7 시리즈나 5 시리즈 한 2022년 전 모델들, 마일드 하부 미션이 들어가기 전 모델들, 일반적인 8단 미션이나 9단 미션이 살살 달릴 때 왜 변속 충격이 있느냐? 악셀을 아주 살살 밟으니까 RPM이 1000, 2000이면 얘가 도는 힘이 약하잖아. 여기에 체인이 묶이거나 다른 게 묶여서 오일 펌프를 돌려서 오일 펌프가 압력을 만들어서 이 미션의 동작을 제어를 하는데, 출력이,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수가 1000rpm 왔다 갔다 약할 때는 오일 펌프의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오일 펌프의 압력으로 밸브 바디의 미션의 움직임을 제어 로직하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속 충격이 생길 수 있어. 근데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들은 요 미션은 이제 구형이고, 최근에 나온 신형 마일드 하부들은 요런 제어 로직이 요 옆에 붙어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마일드 하부인데 밑에 미션 팬이 분리가 되지 않은 오일 펌프를 체인을 걸어서 엔진의 힘으로 오일 펌프를 돌렸을 때 초기형이고, 지금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전자식 모듈에 의해서 전기 모터로 오일의 압력을 생성을 해요. 그러니까 엔진의 출력이 낮든 어쨌든 세든 상관없이 전기 모터로 이 밸브 바디에 오일 압력을 만들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낮은 RPM이 됐던 빠른 RPM이 됐던 힘이 세든 적든 간에 항상 일정하게 밸브 바디 메카트로닉스 안에 흐르는 오일의 힘을 모터가
균일하게 압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션이 이건 거예요. 요걸 지금 ZF-에서 만들었고 여기 이제 아우디에도 들어갈 거고 BMW 마일드 하브들은 다 이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현재 마일드 하브에는. 근데 초기의 마일드 하브 일반형 펜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정비하러 오는 차들 보면 미션을 보고 이걸 판단해서 오일을 바꿔주는데 노 사장이 가장 좋아하는 미션이 이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노 사장이 그동안 근 2, 3년 동안 리뷰를 하면서 2세대의 마일드 하브를 칭찬을 했어요. 왜? 이 미션이 들어가니까. 혼다의 직렬우선식 하이브리드를 칭찬을 했어요. 왜? 얘네들은 클러치 팩이 들어갔음에도 클러치 팩의 작동 여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도 좋고 모타임으로 170km까지 가기 때문에 모타의 느낌으로 달리니까 너무 전기차처럼 부드럽고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요타와 렉서스 가드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의 하이브리드를 좋아해요. 왜?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는 클러치 팩이 없고 이 자리에 유선 기어 세트가 하나가 들어가고 이 옆에 주행 MG1 모터가 붙어서 기어 단수를 MG1 모터가 유선 기어의 기어비를 조종해서 저항을 주거나 저항을 풀어주거나 하면서 기어비의 변환을 계산해주고 이 끝에 있는 MG2 발전기 모터는 늘 무부하 상태 때 연동으로 돌게끔 돼 있기 때문에 도요타나 렉서스가 쓰고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가장 효율적이고 진보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 사장이 이 세 개를 칭찬을 했던 거예요. 늘 리뷰에서. 근데 지금 이 세 개는 구조적으로 아직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 사장의 리뷰는 옳았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3년 전에 4년 전에 늘 노 사장이 칭찬했던 얘네들은 하드웨어적으로 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4년 전에 현대기아가 쓰고 있는 이 클러치 팩의 하이브리드 미션의 문제점을 노 사장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보면 지금 이제 문제점들이 터지는 것 같아요.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서 클러치 팩에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정비 공장들에 입고가 되는 차량들이 있는데 워런티가 끝났기 때문에 차주들이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을 주고 미션을 고쳐야 되는 거고 고장 진단은 P1744 변속기 엔진 클러치 시스템 성능 이상이라고 고장 코드가 잡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닛산에도 들어가고 혼다에도 들어가고 몇몇 수입차들의 하이브리드 들어가는데 혼다는 내가 봤을 때 직렬 우선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구성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닛산하고 현대기아는 지금 이 문제점들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걱정하는 게 과거에 3, 4년 전에 팔렸던 세단들은 중량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모든 차들의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 보이나 지금 판매하는 산타페나 소렌타나 카니발은 중량이 있기 때문에 이 클러치 팩의 손상이 되게 심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나는 웬만하면 이 차들의 구매는 좀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느꼈죠. 노 사장의 리뷰는 옳았구나. 이 새끼는 난 놈이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리뷰했던 모든 내용이 언제나 그렇듯 기승전결이 딱 맞다. 그리고 논조가 늘 똑같고 늘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스탠스에서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직하다라는 걸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뭐다? 노 사장 멋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라이브 칠판 라이브 좀 내가 말하고도 좀 웃기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